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만한 자매들의 산만한 수다 두 번째 에피소드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짠. 짠짠. 우리 그 첫 번째 에피소드 되게 얼레벌레 찍었죠. 그쵸. 막 어, 우리 이거 누가 들어? 이러고 막 찍었는데 어, 들으시는 분이 예, 100분이 넘으셨어요. 예, 100분이 넘으셔가지고 그 중에 근데 우리 지분이 있죠. 그쵸. 우리가 한 10번씩 들었을 거야. 10번이 어, 뭐야? 50번은 일단 들었을 거예요. 지인 찬스와 주변에 지인 찬스 쓰고 그쵸. 그것만 해도 근데도 많이 들으셨어요. 예,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네. 정말 신기하고 정말 저희가 좋은 경험이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신 분들. 그러니까요. 네, 주변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어땠어요? 1편 지인들 많이 들으시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랑. 네, 일단 여기 언니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고 아, 진짜? 네, 칭찬 일색. 이럴 수가. 네, 저는 일단 제 말투가 약간 딱딱한데 그것도 언니분하고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서 맞아요. 재밌었다고. 서로 네, 달라가지고. 너무나 이제 결이 다르고 톤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대조되니까 되게 재밌었다고. 맞아요. 달라서 우리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 평생. 그러니까 그죠. 클립할 때 이게 좋을 줄 몰랐어요. 자매의 그 숙명이죠. 네. 저는 먼저 이제 사과부터 해야 되죠. 두 그럴까요? 번째부터 벌써 사과 방송. 사과 방송. 제가 그때 저번 클립할 때 그 김초엽의 그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거기서 안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만약에 나라면 가족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버리고 새 가정을 꾸린다. 매정한 사람. 이걸 들었어요, 가족들이. 제가 그냥 한치 앞을 모르고 얘기한 거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가족에게 사과 방송. 네. 오늘은 저번엔 책이었는데 오늘은 드라마로 찾아왔어요. 네, 이제 책하고 이제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동생님 이 드라마를 본 계기는 뭔가요? 저희 언니가 목을 졸랐습니다. 그렇죠. 제가 목을 잘 빨리 봐. 나랑 얘기할 지금 거면 대세야. 지금 이걸 빨리 봐야 돼. 맞아요. 제가 이제 드라마 덕후잖아요. 근데 이제 딱 걸린 거죠. 요즘에 한참 볼 드라마가 없었는데 아마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 눈에 딱 드는 드라마가 나오면 정말 이렇게 너무 기뻐요. 갑자기 삶에 막 활력이 솟죠. 근데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드라마는 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 박은빈 배우님하고 그다음에 김민재 배우님이 두 분이 주연으로 하시는 새로운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드라마 보고 나니까 예전에 그 베토벤 바이러스, 노담의 칸타빌레, 또 그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치, 네, 스멀스멀 이런 드라마 나오더라고요. 아주 귀하죠. 그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결이 같진 않아요. 그 베토벤 바이러스가 줄거리가 좀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은데 어떤 클래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고, 또 하나 드라마는 생각나는 드라마가 그 공항 가는 길. 한때 그죠, 휩쓸었죠. 아직도 생각납니다. 김하늘 핸드백. 그렇죠. 핫 아이템. 네, 아줌마 세상에 핫 아이템. 네. 그 공항 가는 길에 그런 차분한 분위기? 그 주인공이 좀 약간 차분차분한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드라마가 생각나는 그런 드라마로서 보니까 가을에 보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아주 취향 저격에. 취향 저격. 찬바람 그쵸. 살살 불기 시작할 그쵸. 때. 그러면 우리 바로 인물 소개부터, 네네. 인물 캐릭터 분석부터 좀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주인공은 박은빈 배우님이 이제 연기하시는 최송아 역인데 한마디로는 엄친딸이죠. 엄친딸이죠. 그렇지만 세상에. 이제 얼굴도 이뻐, 공부도 그치. 잘했어. 네. 그렇죠. 여기서는 서령대라고 나오는데 이제 거기 그간에서는 그 한국 최고의 대학이죠. 거기서 이제 경영과를 졸업을 하고 다시 원래 자기 꿈을 찾아서 맞아. 바이올린으로 재입학을 합니다. 같은 학교를. 근데 이제 경영 전공을 할 때는 몰랐는데 바이올린으로 다시 들어가니까는 동기들한테 많이 밀립니다. 예중고 나이도 나오고. 밀리고, 그렇죠. 그 뒤늦게 이제 자기 꿈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밀리면서 캐릭터가 약간 주눅 들어 있죠. 그쵸. 항상 목소리 톤도 목소리가 그렇고, 작아. 그리고 쉽게 주저하지
주저주저하고 말할 때마다 예. 주저주저하고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만약 소극적으로만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박은빈 그 송아가 이제 졸업이 오죠. 근데 다른 친구들은 날고 긴다는 친구들은 대학원으로 유학으로 이제 자기 길을 막 떠나는데 막상 졸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실기 성적이 좋지 않아요. 꼴찌죠. 꼴찌죠. 앞에서 수모도 당했어요. 1화 때.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공연 예술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이 남자 주인공 그 준영을 만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 음. 보셨어요? 이 지금 딱 이렇게 우리가 송아 캐릭터 설명을 했는데 작가님 있잖아요. 작가님이 이제 류보리 작가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 캐릭터가 되게 이분 그 이력이 되게 그 송아랑 닮아 있어요. 이분이 정말로 그 바이올린 전공하셨고 전공하시고. 서울대 바이올린 전공하시고 그다음에 뉴욕대에서 공연예술 경영학 석사를 뭐라고요? 엄친딸, 뭐라고요? 엄친딸. 그리고 나서 소니 마케팅에서 진짜 이렇게 일하시니까 아우 이력 화려하시네요. 그쵸. 어떻게 작가를 하셨지? 그쵸. 제가 볼 때는 이제 글 쓰는 거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송아 캐릭터랑 겹치면서 그래서 이렇게 송아가 이렇게 그 안에서 하는 대사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작가의 어떤 경험이 다 없지 녹아 않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없네요. 그래서 예. 이제 그게 보는 관객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감 있고 왜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설픈 드라마 있잖아요. 너무 이거 어설픈데 막 이런 부분이 없어. 현실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 뭐 이런 게 그쵸. 없어. 야, 이 진짜 불안불안해요, 진짜, 막. 저기서 안 저러지 누가 저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그 건덕지가 없을 그쵸.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에피소드 중에서 녹여서 어떤 엑기스만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이 송아 캐릭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 클래식이나 아니면 이 공연 예술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잘 되게 녹여가지고 사실적으로 그래서 보는 묘사가- 재미가 있어요. 뻔하지 않아서 상황 설정 자체가 뻔하지 않아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남자 주인공이죠. 김민재님. 준영님. 네, 김민재님이 낭만 닥터 김사부 2부 에서 시즌 2에서 또 되게 카리스마 있는 역을 하셨대요. 근데 여기서는 또 되게 자상하고 배려남으로 그쵸. 나오시죠. 그쵸. 이 캐릭터는 사실 그 쇼팽 콩쿠르에서 1등 없는 2등으로 그쵸 입상을 해가지고 되게 피아노 실력도 있으면서 그다음에 얼굴도 잘생겨서 되게 인기남이에요. 인기가 많은. 그쵸. 근데 고민이 있다면 요즘에 승지민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그 그간에서 급부상하고 있죠. 급부상 예. 1등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2등 이등도 훌륭한데. 1등 없는 2등이면 사실 그거 1등인데 그 음. 등수 하나 그 표기 맞아요. 차이로 그쵸. 이렇게 밀리고 대중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송아를 만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경우문화재단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제 준영이가 이렇게 집안이 어려운 천재로 나오거든요. 아빠가 도박을 하고 보증 쓰고 이래가지고 이제 콩쿠르 해가지고 상금을 다 거기다 바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피아노를 못 칠 위기가 와요. 한국 예중을 다니는 도중에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데 경우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하면서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죠.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줄거리. 여기는 그 브람스가 3명이 나옵니다. 네. 그죠? 전 이거 보고 브람스. 처음 알았어요. 브람스 좋아하세요. 제목이 왜 브람스인지 알겠더라고요. 그쵸? 네. 우리 모를까봐 그간에서 다 그러니까. 설명해줬어. 그죠? 네. 브람스가 이제 슈만 클라라하고 같이 음악적 동료였는데 클라라를 짝사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슈만하고 클라라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브람스는 평생 클라라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나오는데 브람스가 그 클라라가 아들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슬픔에 빠졌는데 브람스가 음악을 선물하죠. 그런 것처럼 그게 바이올린 소나타 1번 2악장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람스는 그냥 짝사랑의 아이콘인데 지금 송아랑 준영이 딱
그 친구 커플의 그 친구를 사랑하는 삼각관계. 그쵸. 그러니까 이 짝사랑하는 음악을 전공하신 작가님이라 이 짝사랑을 그러니까 글 그러니까 안에서 짝사랑을 맞아요. 표현하는 것도 음악적인 장치 구조를 가져와서 음. 그걸로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게 그쵸.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제목이랑 이 내용이랑 잘 연결돼가지고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계획이 있었죠. 예, 작가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 인상 깊었던 장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근데 저는 4화까지 봤던 장면 중에 가장 최애 장면은 왠지 뭔지 알 것 같아. 월광 소나타 쳐주다 그렇죠. 막 싫다고 그만 치라고 막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데 싹 그 생일 생일 축하 축하 노래로. 곡으로 노래를 싹 바꿔가지고 해주는 게 거기서 이제 송아가 음악으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라고 자기는 말은 맞아요. 했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예, 자기가 도리어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 그 맞아요. 순간에 어떤 자신이 그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버리고 선택하지 않고 또 다른 힘든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이 자기가 잘 선택한 것이라는 그 믿음 자체를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음악이 위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찰나에 내 선택이 과연 맞나? 맞는 것일까 하는 음. 그런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송아에게 위로를 건네주면서 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라는 그런 위로 이상의 그쵸. 그 이상의 뭔가를 던져주었던 장면이 이게 아닐까? 스포가 돼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스포 그날 안 하고 드라마 이거 리뷰 어떻게 어떻게 해요? 근데 포기해야 돼. 그날 송아 생일이었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송아가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아니 순간이었죠. 하루에 막 그날 비도 오고 그렇죠. 이 그런 날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하루에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너 그쵸. 오늘 한번 몰아치는 죽어봐. 거죠. 예. 운명이 또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하루를 보내게 하는 날이 있는데 준영이가 그때마다 옆에서 딱 그때 네. 정말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 왕자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스테레오 타입 같긴 한데 그쵸. 뭐 이 근데 드라마 뭐 로맨스 어쩔 수 드라마니까.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가 현실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환상이 환상이죠. 채워지지 않을까. 맞아요. 예. 제가 이제 봤더니 저는 이제 우리는 클래식을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죠. 클래식 드라마인데 클래식은 그래서 몰라. 전혀 몰라. 그런데 리뷰에 그쵸. 이럴 수가 로맨스 있어. 드라마인데 사랑에 관심도 없어. 없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알더라고요. 2018년 갈라 콘서트에서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진짜 쇼팽 콩쿠르에서 이제 1등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이 그 갈라 콘서트를 할 때 월광 소나타를 치다가 기습적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친 거예요. 그걸 또 이렇게 갖다가 작가님이 쓰셨네. 그래요. 대단하시다. 맞아.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잖아요. 유튜브에. 오. 그래서 안 그래도 준영이한테 반했는데 또 조성진 그 피아니스트 보니까 또 귀호강을 하셨구나. 귀호강도 귀호강인데 이렇게 그 생일 축하로 변주가 딱 되면서 조성진 님이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싹 보는 그 표정이 있어요. 와, 또 거기에 또 신공 포인트가 있습니다. 꼭 찾아보세요. 조성진 생일 유튜브에 축하. 조성진 생일 축하 검색어 정확히 얘기해줘야 돼. 정확히 얘기해줘야 돼.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류보리 작가님이 클래식 쪽에 계속 계셨잖아요. 틀림없이 조성진 팬일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이 이 맥을 따라가고 계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최근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맞아요. 맥은 계속 따라가고 계시는 그러니까 저는 작가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을 보고 또 그 조성진 그 피아니스트의 그걸 봐가지고 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이 있죠.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몇 가지 있는데 왜 인턴인지 알고 경우 카드 그죠? 경우 카드 그 공연 담당자가 인턴이라고 하니까 표정 이렇게 싹 그 식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게 현실적이었어. 그리고 박 과장님 아시죠? 박 과장님, 우리의 박 과장님 그게 활력을 우리죠, 주시는. 뭐. 예, 우리가 그런 말 너무 쉽게 하잖아요. 남에 그쵸. 대해서. 왜냐면 그 사람이 실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상대방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해도 되는 말이면 사실 그 말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그 상대가 앞에 앉았을 때 분명히 박 과장님은 그런 얘기 못 했을 거야. 근데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냥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 그죠. 우리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연예인이라든가 뭐 어떤 누구 함부로 말하는 우리 경향이 주변에 지금 그 자기를 사람이 없기 되돌아보는.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현실적인 캐릭터에서 오히려 정이 갔어요. 그러니까 악역이에요, 사실은 거기 안에서. 근데 이 드라마가 너무 순한 맛이죠. 이게 그게 매운맛이 악역이야. 아니야. 그게 악역이야. 악역이 없어. 박 과장님이 악역이야.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되게 좋았고,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4화에서 택시 안에서 왜 그 송아랑 준영이랑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쁜 피아노는 없다. 나쁜 피아니스트가 피아니스트만 있을 뿐이다. 맞아요. 그 얘기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공연을 가면 늘상 이렇게 준비된 공연을 보고 완벽한 무대에서 모든 것이 세팅이 완벽한 상태에서 연주자가 싹 몸만 가서 그쵸. 연주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진짜 팔았는데, 표 팔아가지고 이날 공연한다고 했는데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날을 위해서 정말 나중에 이제 토크 콘서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아프면 안 되고 모든 걸 이제 되게 긴장 상태에서 7년을 살았구나, 그런 캐릭터 공감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한테도 이제 적용이 돼서, 뭐 상황 핑계를 대자면 너무너무 핑계가 될 게 많은데 꼭 해야 되고 꼭 해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또 생각나서 공감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청중들이 오롯이 연주자에게만 집중됐을 때 뿜어져 나오는 그 기를 감당하기 위해서 맞아. 부담스러워. 그게 우리가 그냥 되게 부담스럽겠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정도 그 이상의 그쵸, 맞아요. 어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없기 간이 때문에. 콩알만해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멘탈이 쿠쿠다스예요. 건드리면 바사삭 깨져. 근데 이제 준영이는 그런 일들을 매해 해왔던 거잖아요. 매 순간마다. 그러니 불면증도 심했을 거고. 근데 저는 준영이가 이제 성정 자체가 되게 너무 착하고 배려 있죠. 근데 상황이 그런데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하면서 자기가 단단해지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목표 의식이 분명해서 뭐 주변에 절박했어요.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긴 했지만 왜 그렇다고 해서 도와준다고 다 성공하진 또 그쵸.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여리고 순수해 보이고 섬세하고 예민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되게 강한 사람인 거죠. 아니, 그래서 이렇게 게시판에 보면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답답해 보인다, 캐릭터들 자체가. 요즘엔 또 사이다가 됐었잖아요. 캐릭터 어떻게 보셨어요? 그 댓글 제가 달았나요? 내가 달았나? 기억이 안 나. 저는 이제 제가 성격이 그죠. 이렇게 할 말 약간, 하는 스타일이. 할 말 하는 스타일이긴 아니에요. 할 말을 웬만하면 하고 싶지만 못해서 병이 나는 스타일. 맞아. 네. 하고 싶은데 못해서 병나고. 쫄보야. 근데 준영이 캐릭터가 너무 답답해서 뭐지 싶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답답한 캐릭터로 나와서 왜 그냥 왜 말하면 되는데. 이거면 이거다. 왜 말을 못해? 딱 그 그죠.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 이럴 때 저 사람이 오해하지 않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아니면 내 생각이 이래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타임이 있는데 얘기 안 하고 꼭 애둘러서 뭔가 상대방에게 여지를 남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요즘 저는 사이다 좋아하는 그 시청자 중에 한 명인데 할 말 다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근데 이게 음악 드라마잖아요. 음악인에 대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주인공들이 거의 다 음악인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준영이만 왜 저럴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송아도 그렇고 정경이도 그렇고 현호도 아니야, 그렇고 그건 편견이에요. 이분들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방법이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분위기랑 맞춘 것 같아요. 그쵸. 전 처음에 준영이만 그런 줄 알았어요. 준영이 캐릭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송아도 왜 말을 못해. 그때 이렇게 하란 말이야. 막 속으로 가슴하고 치면서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현호도 너 왜 내 여자친구한테 너 그날 왜 둘이 뭐 어떻게 했어? 너 왜 둘이 말이 안 맞아? 따질 수 있는데 안 따져. 웬 반지? 반지도
누가 봐도 프로포즈 반지인데 아니야 그냥 주는 거야. 그래놓고 여자친구 계속 눈치 살피고. 송아도 뭐 할 얘기 있는 근데 송아도 할 얘기는 또 분명히 하더라고요. 얘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댓글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좀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쵸. 정반대죠. 언니님은 또 오히려 약간 송아랑 애둘러서 준영이랑 얘기하시는 가까워서 분. 예, 맞아요. 어머 내 친구들이다. 제가 보기엔 이 그 두 캐릭터가 소심하기보다는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너무 에너지 있고 아니면은 막 파이팅 넘치고 이런 캐릭터에 대한 그런 긍정의 항상, 마인드가 있잖아요. 할 말 그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내지르고. 그리고 이런 좀 얌전한 캐릭터 싫어해요. 답답하다고. 이런 얌전한 캐릭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주목받아야 돼. 이제는 주목받아야 돼. 조용하지만 강한 캐릭터들이에요. 저 왜 애정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보다 보니까는 동생님하고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디셨어요? 저는 첫 번째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부모잖아요. 그러면 이제 송아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다 졸업했어요. 멀쩡한데 다 졸업했어. 이제 취직을 하든 가기만 벌써 하면 벌써 화나. 얘기만 들어도 드라마 볼 벌써 때는 송아를 응원했는데 응원했지만 막상 내가 부모 입장이면 그렇죠. 그리고 송아가 또 막상 갔는데 이게 왜 음악은 우리도 했잖아요. 바이올린. 우리도 사실 고백하자면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쉽지 않아요. 어찌나 제가 겸손해지던지 그쵸. 악기 앞에서 악기를 일찍부터 해야 된다는 어렸을 때부터 소리가 해야 된다는 소리가 뭔지를 뭔지를 너무 손가락도 깨달았죠. 굳고 마음만큼 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가 안 돼요. 자세 잡기도 힘들고 잘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니까 난 송아의 마음이 뒤늦게 애들은 막 5살, 6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그 길을 왔던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 부담이잖아요. 예중예고해서 정말 하루 종일. 그쵸. 인문계 고등학교나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 전혀 그 특화되어 있지 않은 일반 공립고등학교에서 공부만 하던 학생이었는데 사실 그 시간에 예중예고 나온 친구들은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 시간에. 근데 이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꿈만을 위해서 선택을 한 거죠. 뭔가 이렇게 앞뒤 따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했어요. 근데 이게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저는 이 드라마가 좋았던 게 뭐냐면 잘 안 돼요. 진짜 현실적이야. 진짜 현실적이에요. 꼴등이야. 실기 왜 점수가 보통 꼴등이야. 이게 드라마틱한 그쵸. 걸 위해서 막 갔는데 그 모든 사람들 천재여가지고 누르고 늦게 시작했는데 막 역시 탑이에요. 재능이 짱이야. 막 맞아요. 이렇게 막 그 사이다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지금 막상 졸업해서 뭐 하려고 그래도 오라는 데도 없어. 그리고 결국에는 오라는데도 결국에는 직접적인 연주나 이쪽이 아니고 그쵸. 공연 기획이 그러니까 그쪽을 비한 의도가 아니고 그쵸. 원래 자신이 싶었던. 원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입장이면 응원하겠냐 이게 나는 이거지. 드라마 그 입장에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응원하는데 그치. 만약에 내 딸이 송아야 힘내. 송아야 힘내는데 그래서 이제 이 송아가 자기 그 민성이 베프의 전 남친이었던 동윤이한테 100일 사귄. 맞아요. 100일밖에 안 안 사귀었는데 사귀었어. 동윤이한테 마음이 갔던 이유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응원을 안 해줬는데 정말 지지해주고 동윤이가 그런 말을 해요. 저 그 대사가 되게 와닿았는데 네가 얼마나 생각을 신중하게 했겠냐고. 그런 애인데 네가 평소에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친구가 아닌데.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믿어준 결정을 했으니 난 널 믿어 이렇게 얘기해주잖아. 아무도 없을 때. 근데 그게 되게 이 송아한테는 크게 왔던 것 같아요. 마음이 갔던.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선택하는 거 아니면 취미로 선택하는 거, 이런 갈등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늘상. 그리고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맞아요. 네,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맞아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과연 내 적성이 무엇인지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송아를 보면 과연 우리가 부모 입장이거나 내 본인의 입장이었을 때도 선택할 때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캐릭터 같아요. 맞아요. 또 저는 얘기해보고 싶었던 건 그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치. 왜 1등만 다 그러니까 좋아해? 왜 2등은 안 돼? 2등 있으니까 1등 있는 거지. 그죠.
심지어 준영이가 여기서 되게 갈등하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현실에서 놓고 본다면은 준영이는 감사해야 되는 캐릭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송아도 그렇고 정경이도 그렇고 그 정경이의 남자친구 현호 첼로 하는 친구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뭐 연주가 좋아서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막상 박사학위까지 따고 박사학위까지 국내로 따고 돌아왔는데 그다음에 연주자로서 계속 가는 길 준영이가 이렇게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후배가 1등을 하면서 밀려나요. 밀리지. 그래서 저는 박 팀장이 왜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세는 승지민이야. 한물 갔어. 뭐 되게 우리 너무 쉽게 하는 말들이야.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준영이의 그 대사가 기억이 남아요. 자기가 콩쿠르에 처음 가던 날 새벽에 눈을 맞아요. 떴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깜짝 놀라서 깼더니 알고 보니까 새벽부터 그 경쟁자들이 그쵸, 같은 연습하려고. 기숙사에서 아니, 그 호텔에서 미친 듯이 연습하는 소리에 깼다. 그래서 자기도 사실은 아마 그 소리 안 들렸으면 계속 잤을 그쵸. 텐데 얘가 그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이게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리죠. 토너먼트 형식이니까 계속 몇 명씩 떨어져 나가면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또 새벽에 피아노 치는 걸 듣고 또 자기도 연습을 하고. 근데 소리가 근데, 점점 줄어들죠. 그 피아노 치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제 본인 1등하고 난 다음날 새벽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술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이쪽에 발을 들였는데 결국 그 경쟁에 시달리다 보면 자기가 처음에 이 예술을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즐거움, 재미, 저는 진짜 승자는 1등 발표가 나고 자기가 떨어졌든 뭐 상금을 탔든 순위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새벽에도 일어나서 자기 좋아하는 피아노를 치는 그 단 한 명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준영이도 치지 못하죠. 왜냐면 너무 그 중압감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경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쵸. 내가 정말 내 거를 즐긴다거나 이런 곳에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막 인간관계라든가 우리가 그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근데 이 말이 어떨 때는 맞는 말인데 이게 약간 양날의 검처럼 그 말이 오히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너무 큰 장벽인 거예요. 준영이도 자기도 처음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시작은 했는데 이제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예민해진 거죠. 근데 저는 준영이 편을 또 들어주고 싶은 그쵸? 게 그 상황이면 저도 못 그럼요. 저는 버틴 아마 게 신기해요. 울었을 거야. 또 울어. 나 또 울어, 또 오열해. 이 스트레스, 유리 멘탈, 이 쿠쿠다스 멘탈이,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럴 것 다 같아요. 그럴 거라고 근데. 생각해요. 중압감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견뎌내고, 어찌됐든 1등은 없지만 2등까지 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칭찬해줘야 너무나 돼. 박수 받을 만한 받아야 건데 또 다른 1등이 나온 순간 1등한테만 박수 치죠.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깝죠. 저는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더러운 세상, 세상. 더러운 세상 이렇게 얘긴 하지만 그 1등은 또 다른 1등에 또 덮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등을 그런 게 해도 나오죠. 결국 만족감은 과연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여기 드라마에서 준영이가 그 승지민을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맞아. 어. 같이 가서 그 객석에서 함께 승지민의 연주를 보러 듣고. 가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또 그쵸. 눈치 없는 우리야 관객들. 우리들 너무 쉽게 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 관객의 말에도 되게 의연하게 분명히 상처 받았겠지만 그쵸, 의연하게 상처 받을 대처를 수밖에 하고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후배 연주 끝나서 악수 청하고 그런 매너들이 너무 저는 보기 좋았어요. 캐릭터지만 그게 현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야, 있을 거야. 그렇게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을 거야. 믿고 싶습니다. 이 드라마는 어땠는지 한번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 이 드라마 어땠는지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이 소통 방식, 이 캐릭터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이제 아까도 잠깐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뭐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소통 방식의 차이가 아닐까. 근데 이게 너무나 소통 방식 자체도 이 음악가들처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음악가들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소통하진 에이, 않겠죠. 예. 다 캐릭터들이 다 그쵸, 그쵸, 다양하겠죠. 다양하지만 이런 연출자나 작가가 이 캐릭터 설정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음악인들은 정말 저렇게 소통할 것 같아라는 맞아. 우리는 환상을 주잖아. 그치,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 화장품이나 어떤 그 패션 쪽에 뭔가를 살 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마케팅의 하나인데 진짜 그 제품을 쓰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될 것 같은 환상을 파는 분야가 그쪽이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 정말 음악인들은 저렇게 직접 소통 안 하고 저렇게 음, 음악으로 뭔가 위로를 하고 음악으로 화를 내고 음, 음악이 자신의 감정을 소통하는 도구인 거예요. 음. 음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음악에서 뭔가를 느껴지는 것들이 이 사람의 생활 소통 도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준영이가 말보다 음악이 음악으로 편하다고 뭔가 정경이가 얘기했었죠. 잘 들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럼 야, 싫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너 그죠? 옛날 저 같은 말로 따졌을 텐데 바로 그냥 한 말 안 하고 그게 피아노 끝이야? 그치? 내가 너에 대한 감정은 이걸로 이거야라고 끝이야. 전달.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영화가 떠올랐냐면 왜 우리 그 어떤 우리가 또 그게 생각이 안 난다. 그 뭐지? 큰일이에요. 편집할 비긴 때 어게인. 비긴 어게인. 생각났어. 비긴 어게인. 저는 비긴 어게인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하고 약간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무명이었다가 굉장히 락스타로 확 스타가 떴을 되죠. 때 이제 그 투어하는데 여자친구만 집에 있고 남자친구가 투어하고 갔다 오면서 되게 이제 여자친구는 기다리는 남자친구가 왔으니까 반기는데 반가웠어. 남자친구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음악을 건네요. 자기가 작곡을 했다면서 노래를 들려주는데 여자친구가 뭐야? 그래서 되게 평온하게 그 노래를 같이 듣다가 갑자기 뺨을 때립니다.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나 뭐냐면 기억나요. 이게 어느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음악을 통해서 읽은 이 거죠.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사람이 생겼구나를 생겼구나.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뺨을 촥 때리고 나가 헤어져. 그래서 얘네 뭐지? 음악으로 소통하는 음악으로 커플. 소통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도 똑같이 자기가 화가 났고 너에 대한 감정이 이래라는 거를 음악으로 노래를 불러서 자동 음악기에 남기잖아요. 그래서 왜 음악인들이 이렇게 소통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꼭 어떤 말이 아니라도. 그쵸. 근데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신의 직업이 소통의 도구가 되는 여러 가지 그 그러네요. 경우의 그러네요. 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맞아요. 화가 그쵸. 그림 그리신 그림으로 분, 소통하고. 이 또 말 많이 안 하고 그죠, 그림으로 맞아요. 딱 그림만 딱 보면 느껴지자 이 사람 지금 되게 기분 맞아요. 나쁘고 그래서 자꾸 메신저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술의 글 쓰시는 분들도 사실 말 많이 안 하시고 그냥 그죠. 글로 표현하시잖아요. 그게 문학이 되는 거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게 또 그림이 되는 거.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화가가 되는 거고 작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편견이 음악가가 있었던 되는 것 같아요. 거고. 그 어떤 소통이라는 게 말로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바디랭귀지 이런 걸 떠나서 또 이렇게 자기가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음악이 됐든 그림이 됐든 이게 새로운 소통 도구로 쓸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표현들을 다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효율적이죠.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걸 다 담아내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릇이 작죠.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언어로 다 왜 말을 해야 알지. 아니야, 말을 해도 넌 몰라. 그리고 그게 익숙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이 익숙하고 그쵸. 자기가 익숙한 대로 소통의 도구에.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통의 도구로 소통이 가능한 상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왜 이거 약간 살짝 딴 얘기인데 왜 그림 갤러리나 이런 데 가서 그림 보시면 이제 저기서 도대체 뭘 느껴야 맞아요. 되는지 그림은 그림 보는 그래요. 법, 그림 보는 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책을 문학 작품을 읽었는데 여기서 뭘 느껴야 되죠? 왜 사람들이 이 작품을 고전이라고 하지 이해가 안 가는 거. 그게 맞아. 내가 어찌 보면 지식이 없거나 어떤 배경 지식이 없어라기보담도 이 소통의 도구가 나한테 익숙하지 익숙하지가 않은 않아. 거죠. 낯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이 드라마를 이게 물론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저는 이게 소통의 도구가 저렇게 쓰여서 저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이 녹아져 좋은 나오는구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아직 4화까지 안 돼서 그러니까. 4화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전개될지는 지는 또 모르죠. 근데 이제 너무나 핫한 지금 이슈인 드라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꼭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이 드라마가 사실 이제 이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특히 이게 로맨스 드라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그치. 불가능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연애 감정, 잊었던 연애 감정, 이런 사랑의 느낌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연애 이유로 세포가 이제 막 그런 이유로 드라마를 중년의 그 갱년기 남자들이 그렇게 드라마를 본답니다.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근데 말랑말랑해지잖아. 그 인간 안에 그 내부에는 내가 사랑받고 싶고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기본 싶고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드라마는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포맷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랑에 왜 너무 지겹지 않습니까? 남녀의 그죠. 사랑 이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정말 그 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 인간들의 많은 그쵸. 이야기 중에 남녀의 사랑 얘기는, 로맨스는 이거는 정말 마르지 않는 샘 같아요. 인류가 끝을 보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래도 계속 나와. 그래도 좀 요즘이랑 달랐던 건 뭐냐면 원래 준영이 캐릭터는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본 바로는 서브 남주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원래 남자 주인공은 약간 뭐 이렇게 뭐죠? 충동적이고 약간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하고 캐릭터가 강하죠. 카리스마 있고 이런 캐릭터가 주요 캐릭터고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이렇게 자상한 남자는 보통 서브남인데 맞아. 근데 그 서브남이 하는 행동에 이렇게 가슴 뛰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드라마 되게 성공적이다. 저는 그 장면이 기억나는 게 송아가 준영이랑 만나기로 해가지고 건물 앞에서 송아가 기다리는데 준영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송아를 발견하고 되게 활짝 웃어요. 근데 막 간질간질한 거예요, 마음이. 맞아.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몇 군데 작가님이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다 거기다 파놨어. 선물을 놓고 가셨어요. 개미지옥이야. 우린 한 번 빠지면 못 나와.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는 어떻게 보면 그 연애 세포가 죽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연애를 못 해가지고 연애 세포가 죽은 사람들 있죠. 그 심폐소생 드라마다. 심폐소생 드라마. 연애 세포를 본격적으로 심폐소생할 수 있는 드라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드라마를 봤는데 그래도 연애 세포가 안 움직여. 그럼 심각해요. 병원 가야 돼? 나야 나. 난데 이 어떡하지? 정도인데 연애 세포가 안 움직이면 심각해.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그리고 또 그 클래식에 대해서 그냥 예전에는 왜 대결 구도로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가 이제 그런 선과 악. 재능이 있는 아주 선한 권정승악. 주인공과 그다음에 또 이걸 시샘하는 그 캐릭터 이렇게 두 가지 경쟁이었는데 이 드라마는 그냥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클래식이라는 그 주제를 놓고 그걸 일로 사는 사람들,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디테일을 보여줘서 저는 되게 좋았던 드라마 같아요. 너무 기대되는 드라마. 앞으로 네. 많이 남았어. 이제 4화밖에 안 했어. 기대돼요.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저희 자매들이 하는 수다 중에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이 얘기를 하실 때마다 활짝 웃고 있는 그쵸. 언니님의 얼굴을 업돼 있어요. 보여요. 네, 항상 업돼 있어요. 얼마나 좋아. 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스타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